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명절 전이었죠? 그때 소개를 해드렸던 현장이 드디어, 예, 지금 뭐 특공,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경쟁률이 지금 나와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와 더불어서 최근에 나오는 뉴스 몇 가지를 보면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약간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려면은 여러분하고 실시간 방송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조만간에는. 자, 어쨌든,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현장, 가장 좀 최근에 뜨거웠던 현장이죠. 뜨거운 현장입니다. 레미안 원페를라죠. 이 방배동에 위치하고 있고, 제가 그때 청약 현장 소개해드리면서 뭐 분양가, 뭐 주변의 입지라든가, 평형대라든가 이런 걸 좀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청약 신청 하셨나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 어떻게 청약 현장이 지금 신청 결과가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특별공급 신청 현황인데요. 2월 3일이었죠. 예, 지금 보시면요. 5구 타입, 84 타입. 벌써 또 어마어마하죠. 배정 세대수가 8세대인데 지금 해당 지역이 532, 뭐 기타 지역이 135, 막 이렇습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더해요. 예, 지금 13세대, 13세대 공급하는데 1986세대 해당 지역에서 기타는 419세대. 자, 이 정도 되니까 벌써 수치만 딱 봐도 어마어마하죠. 총 합계가 214세대 모집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3100세대, 6600, 8083, 또 그리고 200세대, 117세대 이러니까 이미 만 세대가 훌떡 넘어가가지고 16,000, 17,000 정도가 지원을 한 거죠. 214세대 모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뚫고 당첨이 되려면은 또 어메이징한 그 어떤 신의 가호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1순위, 2순위 경쟁률을 좀 볼 건데요. 자, 지금 보시죠.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더하죠, 지금 경쟁률이. 지금 보시면 35세대 공급인데 해당 지역, 1순위 해당 지역에서만 만 세대가 넘었습니다. 1680세대가 지원을 했어요. 자, 그리고 5구 타입은 보면 거의 뭐 19,000, 2,000. 자, 이렇죠. 84 타입을 보면 8세대 모집에 849. 그러니까 이것도 100대 1이 넘잖아요. 106.13대 1입니다. 자, 82세대 모집에는 11,000, 11,000세대가 지원을 했어요. 여기도 134.28대 1입니다. 84 C타입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가 조금 그나마 100이 안 넘어갔네요. 세 자리가 안 넘어갔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91.50대 1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이건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모든 평형대, 모든 타입이 1순위 해당 지역 마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지금 이게 약간 우리한테 서울에 계시지 않는, 서울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에겐 좀 절망적인 소식이죠. 사실 지금 서울에서도 모든 지역이 다 이런 건 아니에요.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바운드가 점점 넓어질수록 조금 완화되지만 어쨌든 강남을 중심으로 모여들면 인근에서 가면 갈수록 지금 가운데 있는 강남은 비슷한 이런 현상을 보인다라는 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보이죠? 지금 우리가 모집 공고문을 보면 해당 지역이 어딥니까?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예요. 자, 그런데 지금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1순위 해당 지역 마감이에요. 기타 지역 없어요. 1순위 해당 지역에서 마감이 된 거예요. 기타 지역은 2년 미만 거주거나 인천, 경기도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해당 지역에서 벌써 이미 이렇게 마감이 돼버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뭐 어쨌든 간에 당첨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건 사실입니다. 이거 어떻게 뭐 로또보다 더한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런데 또 제가 지난번에
청약에 대한 정보를 드리면서도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요겁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이거 뭐 어느 정도 다 알고 하셨을 거라고 예상은 해요. 근데 뭐 이런 데서 묻지마 청약을 했다가도 만약에 이제 대부분이 강남 이렇게 뭐 방배 원페를라나 뭐 이런 식으로 방배 DH 뭐 이런 것들이 완판이 되고 그냥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거는 묻지마 청약을 했는데 덜컥 당첨이 된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든 자금을 끌어오더라. 이제 이게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뭐 영혼까지 영끌족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막 한다라는 거.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이거죠. 입주 시기가 올해 25년 11월입니다. 자, 그러면 약 9개월 정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무리, 잔금하고 입주하는 것까지 9개월 정도 남았다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 큰 리스크일 수도 있고 당첨이 됐다라고 해도 좀 어떤 압박 요인으로 또 작용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있죠. 지금 보시면 예, 지금 분양가에서 여기는 우리가 보통, 여기, 그때 제가 소개할 때도 보시면요. 지금 5구 타입 같은 경우가 총 뭐 금액이 거의 17억대 아닙니까? 16, 17억대. 자, 그렇게 되고 지금 84 같은 경우가 23, 네, 23억대. 그리고 이제 보면 24억대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보면 만약에 23억이다 이러면 계약금은 10%를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2억 3천 정도가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지만 사실 여기서 보시면요. 계약금 이거 그때 강조해서 말씀드렸었죠. 강조한 계약금이 20%입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23억짜리가 당첨이 됐어요. 자, 그러면 계약금이 2억 3천이 아니라 얼마죠? 20%니까 4억 6천이라는 돈이 마련이 돼야만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갑자기 4억, 5억 가까운 돈이 뭉칫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여기 보시면은 뭐 우리 그때 제가 보여드렸었죠. 뭐 우리 유상 옵션이라든가 발코니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계약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뭐 84 타입에서 지금 당첨이 되셨다라는 분은 5억 가까이가 현금으로 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뭐 17억이라고 예상을 하면 여기도 1억 7천이 아니라 3억 4천 아닙니까? 그러니까 3억 4천에 여기도 뭐 유상, 발코니 이런 것까지 합친다 그러면은 3억 이상, 3억 4천 이상, 4억 가까이가 현금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당첨이 돼도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리스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 기간이 짧죠. 11월이니까. 자, 11월까지 9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또 뭐 잔금이랄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준비가 돼야 된다. 특히 뭐 실제로 입주를 하실 거다라고 해도 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뭐 처분도 해야 되고 돈도 마련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사 날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짧은 기간에 계획을 세워야 된다. 당첨이 되신 경우요. 예. 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제가 여기 영상 밑에 설명란에다가 써놓을게요. 그러니까 제 전화번호, 저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링크와 비밀번호를 드리니까 참여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지금 제가 저희 이제 오픈 채팅방에 다 올려드린 내용들이에요. 이제 이 부동산 뉴스가 매일매일 드리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5개월 새 3분의 1 토막이 났다. 분양 물량도 1년 새 절반. 예, 저는 청약 현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정보를 드리다 보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 물량이 뭐 분양 건수가 있어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지금 청약합니다 라고 정보를 드릴 텐데 최근에 영상을 올리는 게 거의 없었죠. 없어요. 뭐 지방만 있고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정보를 얻어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또 제가 소개를 해드리기도 좀 애매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보다가 이건 영 아닌데 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거기 경쟁률을 보니까 아이고야, 뭐 전체가 다 미분양인, 미달인, 막 이런 현장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완전히 양극화가 된 거예요. 지금 분양 현장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곳은
아직 분양을 관련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영상을 못 찍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죠. 서울 아파트 매매가 5개월 새 3분의 1 토막이 났다. 매매요. 매매고. 그리고 분양 물량. 그 물량은 1년 새 절반이다. 근데 좀 아까 저희가 지금 청약 경쟁률을 봤잖아요. 그러면 경쟁률을 보면은 지금 원필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9개월 있다가 입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다 자금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는 분양 물량을 얘기한 거지, 분양의 경쟁률, 예,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느냐, 이거하고 비교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매매가 5개월 새 3분의 1 토막으로 됐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야,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나라도 시끄럽고, 뭐 지금 뭐 부동산도 뭐 악재가 많지, 뭐 건설사가 막 지금 부도나고 막 이런 거 많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동산이 지금 위축되기 시작한 지는 거의 한 3년 가까이 되죠. 아주 급속도로 얼어붙은 지가. 자, 그러다 보니까 매매를 해서 집을 좀 사볼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분위기에 더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시장에서 보면 매매가, 거래량이 떨어지는 이유는, 집주인은, 이 분위기에 지금 더 떨어질까봐 빨리 팔아버릴까? 이렇게 약간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거고요. 또 사시려고 생각한, 매매를 해서 집을 살까 하시는 분들은 더 떨어질지 몰라. 내가 덜컥 샀다가 가격이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또 같이 양쪽에서 공존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좀 더 기다리고 보자. 그럼 좀 이번에 무슨 미국 연준에서 이자 어떻게 금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보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반응을 보고 하자. 이거 또 근데 나왔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 정보를 보고 그래 이거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또 그런데 다음번에 또 뭐가 있으니 그걸 또 보고 하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관망을 하는 거죠. 예, 서로 관망을 하다 보니까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원페를라 같은 경우도 지금 청약 경쟁률이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68세대, 이거 일반 경쟁률이에요. 268세대 모집에 4만 세대, 4만이 넘는 세대가 지금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메이징한 지금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한간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항상 우린 그랬다. 부동산 시장은 막 이렇게 공포가 조성되면서 가격이 막 떨어지고 매매가 반토막 나고 막 이랬을 때 오히려 그때 접근해서 매매를 하면 나중엔 더 좋아졌다. 시간이 지나면 뭐 이렇게 조금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예, 지금 뭐 청약을 해서 내가 당첨이 될 확률은 뭐 진짜 신의 가호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지금 분위기잖아요. 자, 특히나 또 좋은 지역은 더 그렇죠. 근데 지금 외곽으로 나가면 어떻다고 그랬죠? 계속 미달이라고 했죠. 미분양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독을 들이는 거는 너고 나고 다 좋아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서도 매매 물량이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인근에. 이거는 지금 신축이니까. 얼마 전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얼죽신, 얼어 죽더라도 신축 아파트. 이런 유행어가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신축에 대한 거를 좀 기대를 조금 낮추면, 그러면 또 매매를 주변에서, 그 인근에서 좀 찾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특히나 이런 것들이 있죠. 왜냐면, 어쨌든 분양가는 항상 인근에, 제가 그 주변에 직방을 놓고서는 설명을 드리잖아요. 분양가가 인근의 아파트 가격보다 낮은 경우는 거의 없죠. 예, 그냥 거의가 분양가가 가장 1등으로 선도적이죠.
항상 뭐 옆에 있는 아파트, 주변의 아파트보다는 분양가가 항상 높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축 아파트에 경쟁률도 높은데 분양가도 높은 이런 아파트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막 마음고생하고 이러는 거 뭐 안 되기도 하지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매매 거래량이 없다라고 막 뉴스에서 떠들 때 오히려 발품 팔아서 매매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사실 저는 좀 해요. 예.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것도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 예. 자, 보시면 어쨌든 요런 거죠. 거래가 끊기면서 집값도 하락세로 들어섰고요. 지금 보면은 뭐 아파트 값이 전주 대비 0.0043% 하락했다. 이제 이러니까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지난해 6월에서 11월 12억 원대였다가 12월 11억 원대로 한 거의 조금 주저앉은 거죠. 내려간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당분간은 매수 심리가 되살아나긴 좀 어렵다라고 이런 전망이 좀 나온다고 해요. 1월 첫째 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6.4, 그러니까 14주 연속 하락인데요. 매매 수급 지수는요, 0에서 200까지. 근데 100 미만이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96이니까 100 아래죠. 그러니까 역시 사고 싶다라는 사람보다 팔겠다라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기회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죠. 자, 그럼 또 다른 뉴스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부동산 침체에도 강남 3구 나홀로 상승 중이다. 이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좀 아까 우리가 청약 경쟁률을 봤던 원페를라나, 뭐 방배동 DH나, 얼마 전에 아크로, 예, 지금 방배동에 있는 거죠. 뭐, 요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렇게, 이 지금 나오는 표를 우리가 대체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강남구, 서초, 송파,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는, 보면은, 예, 지금 현재 거래 건수는 지금 보시면요, 지금 24, 보면은 1Q, 2Q, 3Q, 4Q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24년 3분기 기준 증감률 1분기 대비는 106.4%, 예, 이렇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24년 4분기 기준 증감률이 3분기 대비해서는 지금 마이너스 46.2%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좀 아래에서 보시면요. 강남 3구 평균 거래 건수의 경우 1분기 대비 105.6%포인트를 증가가 된 거예요. 서초구의 경우는 128.3포인트 증가 수치를 보이고요. 평소 거래 건수가 가장 많은 노원구 증가 수치는 113.1포인트 상회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 자체가 지금 요 아래서 설명해 놓은 거 보면은 다 증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향후 서울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PF 강화 여파로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에 강남 3구 중에서도 한강변, 신축 아파트, 이 밀집되어 있는 서초구에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추정된다. 예,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게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현상이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남이 좋습니다. 여러분, 강남에 무조건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하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자, 이렇게 추세가 있다. 근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나는 강남이 꼭 가고 싶어 라는 분도 계시지만 강남 아니라도 나는 집을 마련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역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그거예요. 현재는 강남을 위주로 해서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특히나 상승, 서초 이렇게 해서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몰리는 상황이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이 바운더리 바깥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상황은 이 강남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계속 조금 벌어지다 많이 멀어지면 미분양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쪽 어디에선가 어느 구간에선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지금 조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투자가 됐던 아니면 이제 저는 뭐 실거주 하시는 분들에게 더 좀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죠, 사실은. 예,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라면 좀 이렇게 좀 바운드리를 조금 넓혀갖고 한 번씩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또 이렇게 또 하나 있는, 요것도 뭐 비슷한 겁니다. 뭐 9천에서 3천건, 1,000건 서울 아파트 거래 가뭄 덮쳤다. 거래 가뭄. 이 표현 참 괜찮네. 예, 가뭄이 왔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거래량을 그래프로 지금 해서 보여주는데요. 2024년에서 7월달이 가장 피크였네요. 그쵸? 그리고 이제 갑자기 점점 뚝뚝 떨어지더니, 예, 약간 회복되는가 싶다가 다시 뚝뚝뚝 해서 1월달에 뚝 하고 완전히 꼴까닥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도 거래량이 지금 어떻게 될까 우리가 뭐 예상을 할 수는 없죠. 우리가 뭐 미래를 보는 눈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거로 봤을 때는 이 거래량이 한꺼번에 여기서 또 9,220까지 이렇게 치고 촥 한 번에 올라가는 거는 그래프상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 또 아래로 막 뚝 하고 막 요번에 코인 막 확 떨어지시 그런 그래프는 아니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좀 보면서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고 갈 거냐. 여기서는 지금 우상향이잖아요.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근데 어떻게 됐죠? 여기서 뚝 한번 떨어지더니 약간 가는 듯 하다 내려오니까 하향으로 지금 약간 돌아선 거죠. 근데 이게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그냥 이게 단순하게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 1월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에 나눠서 지금 6개월, 7월 달까지 고점을 찍고 지금 아래쪽으로 한 번 쭉 내려왔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딱 반이네요. 자, 그렇게 되면 다음 달이 또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질까? 예,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 아니면 뭐 강보합 정도, 예, 여기서 여기 왔다 갔다 뭐 이럴 수 있죠. 자,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우상향이라고 해서 갑자기 확 올라가거나 또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그럴 거는 좀 그게 감이 상상이 좀 안 된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어쨌든 청약 경쟁률 원페를라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 주변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나 예, 분양, 지금 또 경쟁률 이렇게 해서 다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게 다 심리인 것 같아요. 예, 더 떨어질지 몰라. 팔아야지. 더 떨어질지 몰라. 기다려야지. 이러신 분들이, 많아지면 이렇게 거래량이 뚝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예, 올라갈 것 같아. 더 올라갈 것 같아. 뭐 안 팔겠죠. 그럼 지금 사야 돼. 뭐 이랬는데 물건이 없겠죠. 예, 그러면 우상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매매하는 그 적기가 지금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세요.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영상 마치고요. 현장 있으면 바로바로 또 안내하러 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